지난 월요일 발생했던 KT통신장애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사고 경위와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 당시 통신 재난 발생을 대비해 구축했던 재난 로밍 서비스가 작동되지 않았던 점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관련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 25일이었죠. 저도 업무를 보다가 상당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KT 인터넷 장애 건 말입니다. 정부가 오늘 원인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명령어 한 줄이 빠지는 오류가 원인이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자세한 것은 이제 과기부의 정부 최종 발표를 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구현모 KT 대표가 국회의원들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명령어 한 줄을 빼먹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 명령어를 쳐줘야 되는데 시스템을 교체하면서 기기를 교체하니까 당연히 명령어도 갈아 끼워줘야 되는데 그 명령어를 제대로 넣지 못했다. 사소한 명령어 하나 집어넣지 못하는 게 또 엄청난 전국적 참사로 빚어졌는데요. 근데 여기 이 대목의 이 KT의 이런 해명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그 국민적인 납득은 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요. 왜 기기 교체를 보통은 한밤중에 사람들이 거의 잠든 시각에 거의 사용량이 없는 시각에 해왔었는데 이날은 유독 월요일 날 아침 11시경에 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또 그러한 그 명령어 교체, 기기 교체 작업을 하면서 해당 매뉴얼이 없었느냐.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 종래 거로 돌린다든지 이런 백업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는 거. 또 그동안 그 관리자는 과연 없었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이 KT는 처음에 이것이 디도스 공격에 의한 것이다 라고 발표해서 2시간 동안 또 이 사고 수습을 지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대목에 대해서도 좀 더 분명한 내용이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를 계기로 시작이 된 재난 로빙 서비스가 이번 사태에서 무용지물이었다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 재난 로밍 서비스 어떤 건가요? 예, 우선 로밍이라는 시스템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간다 이러면 국내에 자기가 가입하고 있던 통신사와의 접속은 끊어졌습니다만은 해외 통신사를 이용해서 통신사끼리의 연결을 통해서 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이용받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흔히 로밍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지난 2018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전이죠. 아현동 지하 케이블 화재 사고로 문제가 생겨서 당시에도 통신 블랙아웃이 왔습니다. 그때 정부가 재난 로밍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큰 대란이 없을 것이다. 이 이제 재난 로밍 시스템이라는 것은요. 이번처럼 KT에서 사고가 나면 KT는 망을 이용할 수 없을 테니까 메시지 전달 기능이 KT가 아닌 SK나 LG U+ 쪽으로 갔다가 그게 다시 KT로 넘어와서 사고가 나도 최소한의 통신이나 문자는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서비스가 재난 로밍 서비스고요. 선진국에서는 많이 하고들 있어요. 그런데 2018년에 한다고 했던 거를 국민들이 많이 믿고 있었는데 이번에 KT에서 사고가 났을 때 로밍도 안 됐고 뿐만이 아니라 KT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전달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방송을 듣고 저는 연합뉴스를 보고 뒤늦게 알게 돼서 여러 가지 혼선을 많이 빚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그런 어떤 이중의 피해를 겪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현재 우리가 구축해놓고 있는 이 재난 로밍 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떤 말단 지역, 그러니까 케이블 연결선이라든지 거기에 사고가 나면 그것을 다른 회사 회선으로 연결했다가 다시 본회사로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번 KT 사고는 네트워크 본체에서 중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로밍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축했다는 이 재난 로밍 시스템은 상당히 그 1차원적이고 매우 성능이 낮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재난 로밍 시스템도 전면적으로 손을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석연찮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잘 수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KT가
피해 보상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약관과 상관없이 보상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워낙 뭐 그 당시의 상황들이 사람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뭐 영업 장사를 하고 계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뭐 금융거래, 주식거래를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상당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 이 피해를 어떻게 보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도 상황을 보면요. 아현동 일대에 케이블에 화재가 나서 일시적으로 이제 그 통신이 두절된 사건인데요. 그때는 피해자들을 특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현동 근처니까요. 그런데 이번은 거의 전국적으로 사고가 터졌고 또 피해를 받은 사람의 그 피해 유형도 매우 다양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주식 투자한 사람들 경우는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측하고 팔려고 신호를 보냈는데 신호가 안 갔다. 그 피해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뭐 그 반대로 또 그때 연결이 안 되는 바람에 오히려 안 팔아서 주식이 가격이 이제 올랐는데 오히려 이득을 본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네네. 또 학교 수업, 비대면 수업이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국제 바둑 대회도 끊어졌습니다. 또 영세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카드 결제가 안 돼서 손님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국회에 권고를 받아들여서 KT가 빠르면 오늘 오후나 내일부터 피해 보상 센터를 만들어내서 각자의 이제 접수를 받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목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단단히 좀 대응책을 마련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미국의 경제 성장률 얘기인데요. 이 3분기 성장률이 2%로 집계가 됐고요. 이게 상당히 좀 낮아진 수치입니다. 그 배경이 어떤 겁니까? 예, 지금 그 미국의 코로나 델타 변이가 3분기 중에 예상보다도 조금 더 확산이 됐고 또 공급망 병목 현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제는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생산, 유통, 공급이 되는 그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의 매칭이 안 돼서 그 미스매치로 의해서 경제가 좀 타격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대로 3분기에 2.3%, 2.0% 성장에 그쳤습니다. 2분기에 6.7%보다 그 3분의 1 토막이 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성장률이 무조건 높다고 좋으냐 하는 대목이에요. 좀 못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한번 많이 먹어보자 하는 이런 욕구가 있어서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을 것 같지만은 실제로 음식도 갑자기 많이 먹으면 탈이 나고 오히려 나쁜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2.0%라는 성장이 과연 나쁜 것이냐, 이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일각에서는 세계 경제가 좀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 심지어 일각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이래 좀 공포를 제기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 우려는 조금 과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 성장률 둔화에도 뉴욕 증시는 고공행진을 보였거든요. 둔화 이유 중 하나가 이 델타 변이의 확산이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게 오히려 투자자에게 안도감을 줬다,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좀 역설적인 얘기죠. 어저께 밤 사이에 주가 변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놓고 보면요. 주가가 처음에는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 성장률 발표가 3분의 1 토막이 나서 성장률이 2%로 줄었다라는 이 공식 발표가 나온 이후에 오히려 뉴욕 증시는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나스닥 기술주가 많이 올랐어요. 자, 이 대목에 대해서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테이퍼링 공포를 희석시켰다. 테이퍼링이라는 게 지금 다음 달 초에 미국 연준이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유동성을 확대해온 이 경기 부양 정책을 좀 줄인다, 이런 건데 그렇게 줄이게 된 근거가 성장률이 너무 높고 물가가 높다. 그래서 이것을 좀 톤 다운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금리도 올려야 되고 또 테이퍼링 속도도 내야 된다, 이랬는데 막상 이 성장률이 예상보다도 세간의 전망보다도 좀 낮게 나오니까 연준이 테이퍼링을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번에 달성한 2.0%라는 것은 적정하고 과잉 공포를 좀 해소했다. 그 과잉 공포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 델타 변이가 효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델타 변이도 없었다면 미국 경제가 너무 빨리 성장을 해서
금리 인상도 급속도로 진행이 됐을 건데 좀 속도 조절을 해서 천천히 다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야말로 코로나 경제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연말 소비 반등에 힘을 입어서 4분기에는 좀 경제가 나아질 거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에서 또 새로운 악재로 자동차 산업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전체적인 거시경제 지표만 놓고 보면요. 4분기, 지금 우리가 4분기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IMF라든지 국제기구 같은 데서는 연평균 성장률 6.0%를 전망하고 있거든요. 6%라는 것은 미국 경제의 덩치 규모에 비했을 때 상당히 높은 거고 좀 과열의 조짐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예요. 특히 이 하반기 그 10월, 11월 이번 주말이 미국에서는 헬로윈이고 또 11월 달에 가면 이 그 유명한 블랙 프라이데이 그 땡스기빙 이후에 오는 대규모 세일, 그때부터 미국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받는 거 1년 중 선물의 95%를 11월 말부터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굉장히 촉진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은 또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5%가 넘습니다. 단지 하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공급망 병목 현상인데요. 그중에서 특히 차 반도체입니다. 그 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일시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몇몇 품목이 지금 제대로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네. 동남아 지역에서의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은 이런 문제, 그다음에 컨테이너가 멈춰 있는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생산이 제대로 안 돼서 사겠다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회사에서 만들어내지 못해서 자동차를 팔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합니다. 현대차, 기아차 지금 사겠다고 신청하면 빨라야 내년에 가스나 인수인계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요 공급망을 병목 현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지금 미국의 큰 과제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 통신장에 관련 그리고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김대호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